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뭐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 리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한 사례가 나와요.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되게 삶이 고달프고 팍팍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조지 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살고 돈도 잘 아껴가면서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관광의 도시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도박, 카지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자연스럽게 카지노를 간 거예요. 근데 카지노를 가가지고 쓱 둘러봤는데 뭐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이제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갑니까?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이 가는 거죠.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조금 있었는데 그걸 한 15분 만에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그냥 뚫레뚫레 하고 있다가 한 2~30분 만에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이게 잃을 때 한 번에 다 잃거나 너무 허망하게 잃으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이 아슬아슬하게 막 조금 땄다가 잃고 조금 땄다가 잃고 하면서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현금 인출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200를 뽑습니다. 근데 $200를 뽑을 때 3.5달러의 수수료가 나오죠. 상당히 수수료가 센 건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걸로 벌면 되니까. 카지노는 공짜로 술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야 이게 술값이 얼마야 하면서 이제 즐겁게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술을 갖다 주는 서빙 직원한테 $5짜리 팁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얼마 만에 잃었냐?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0를 또 날립니다. 또 날리고 나서 딱 옆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옆 테이블은 $1,000를 잃고 있었거든요. 나는 $200를 잃은 게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이분이 다음날 호텔에서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커피숍을 갑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숍에 딱 갔는데 커피 가격이 $4래요. 그러니까 $4니까 어제 내가 날린 돈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돈이 아깝다. 이거 돈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가지고 호텔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팁도 막 주고 $200도 막 쓰던 사람이 하루 지났더니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달라지는 이유,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후회하는 이유인 거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쓴 거죠. 그러다가 정신이 든 것뿐입니다. 내가 원래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라면은 쓰지 않을 소비를 정신줄을 놓는다는 표현이 있죠. 정신줄을 그냥 놨던 거예요, 잠깐. 그랬더니 쓴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후회가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쓰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읽으시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약간의 각색을 할 거지만 정신줄 놓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6가지 기준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 회개, 공짜라는 착각, 지불의 고통 감소, 상대성, 기대치, 자제력이에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리적 회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계부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은 항목을 나누죠. 식비는 얼마를 쓸 거고요. 의료비는 얼마를 쓸 거고, 용돈 얼마 쓰고, 생필품비 얼마 쓰고, 예비비 얼마.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야 되니까 여행비로 얼마씩 저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있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제 회계를 내가 하는데 항목을 막 나누다가 보면은 이 나눌 때 써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저축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짜야죠, 당연히. 근데 아닙니다. 이 저축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을 짤 필요가 없어요. 저축하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번 저축을 한다. 2번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 이러면 저축이 무조건 됩니다. 저는 70% 저축할 건데요. 그럼 70%를 떼가지고 먼저 저축을 하고 나머지 30%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저축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계부를 백날 써봐야 맨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저축액을 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축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행이나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일이나 무언가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가 그런 비정기적인 어떤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이벤트 있죠. 이럴 때 심리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이쁜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옷이 보였어. 그럼 보통 같았으면 난 의료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안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난 여행을 온 거니까. 나는 지금 기념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생일이니까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 라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짜라는 착각입니다. 아까 그 존스 그분도 그랬죠. 공짜로 술을 주니까 공짜
공짜 술? 이건 마실수록 내가 이득인데? 라는 생각에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다는 건 뭐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카지노에서는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를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공짜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소비를 하고 끝나는 게 이 패턴입니다.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마트 시식 코너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막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좋아. 항상 그 기름진 것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미트볼을 주든 아니면 무슨 떡갈비를 주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것만 딱 먹고 절대 안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어보면 또 괜찮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옆에서 이제 말없이 이렇게 구워주세요. 그리고 말없이 이렇게 구워주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어. 그리고 이거 하나 사놓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보통 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먹으러 갔다가 쓱 나도 모르게 하나 담습니다. 이게 바로 공짜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트 가가지고 시식했던 걸로 번 돈보다 아마 거기서 산 금액이 몇십 배는 더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지불고통 감소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존스 그분은 카지노를 할 때 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칩으로 바꾸니까 뭘 잃죠? 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현금으로 만약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걸었으면은 마음이 아주 부담감이 확 커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칩으로 바꿔놓다 보니까 칩 3개, 4개 막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돈을 거는 거죠. 어떨 때 막 올인도 합니다. 이게 지불고통 감소라는 개념인데 칩을 먼저 바꾸고 중간에 막 게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걸 때마다 돈을 현금으로 바꾸게 하면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잃었네.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전략적인 행위인데 이걸 우리는 매일 합니다. 뭘로 하죠? 신용카드로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건 뭐겠습니까? 신용카드사가 나를 이뻐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한 번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개인이 최대한 많은 소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많이 써야지 내 매출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지불 고통을 감소시켜준 겁니다. 매일매일 현금을 쓰게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돈을 지불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29일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상대성입니다. 이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큰 지출 앞에서 작은 돈은 푼돈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이 현금 인출을 했죠. 그때 $200를 뺄 때 3달러 50센트가 수수료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적지 않거든요. 1%가 넘는 게 수수료였는데 그냥 푼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겪죠, 저희가? 자동차 옵션을 고를 때 보통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동차가 뭐 등급 있잖아요. 뭐 기본이 있고 뭐 프레스티지가 있고 막 이렇게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중간 옵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 더 올라가.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 그 다음에 차를 바꿔버려. 소나타로 시작했다가 그랜저로 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럴 거면 그랜저지 하면서 그랜저 깡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거를 겪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동차라는 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데 이 옵션들을 조금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한 100만 원, 뭐 7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옵션들이란 말이에요. 있으면 편한 건 다 알아. 근데 이거 하려니까 금액이 또 부담되기도 해. 그렇지만 이 앞에 자동차, 내가 어차피 3,000만 원짜리 사는데 3,000만 원을 사나 3,200만 원짜리 사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논리가 돌아가죠. 200만 원 없으면 죽냐? 그냥 열심히 더 벌면 되지. 아니면 오래 타자. 오래 타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특히 안전 관련된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걸로 갑니다. 사고 한번 막아주면 옵션값 뽑는다. 그리고 가장 이 상대성 이론이 멋지게 작동하는 게 바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 준비할 때는 정말 이 상대성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수령 300밖에 안 되는 소득을 버는 분이 막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을 막 긁어버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30일을 일해가지고 300을 받는데 3일 만에 다 써버려요. 그럼 뭐 호텔만 씁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돈들을 막 다 합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결혼식에다 갖다 붓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전형적인 큰 돈 쓰다 보면은 자잘한 돈들을 그냥 푼돈처럼 느끼는, 어느 순간 내가 재벌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나 이번 달에 뭐 200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넣어줄게. 근데 3일 뒤에
나 150 필요한데 또 줘. 이번에 또 70만 원 나가는데 해. 나 이번에 예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럼 한 얼마지? 한 2천? 알았어,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연봉이 막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다섯 번째가 기대치입니다.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약간의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본인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린 사실 다들 그냥 평범하고 다 별거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그냥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작동을 하냐면 어떤 주목받는 날 있죠. 아까 말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뭘 합격을 했어요. 뭐 이렇게 남들한테서 주목을 받는 날, 주목을 받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잖아요.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기대치를 높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려는 소비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껏 결혼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는 거죠. 왜? 난 특별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난 특별해 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돈을 더 과소비한다는 겁니다. 남들의 기대치를 맞춰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막 턱턱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부자여가지고 남는 돈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쓰다가 후회를 해. 근데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그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가장 극대화되고 있죠? 인스타에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죠. 인스타에 보면은 본인의 능력 대비 10배, 20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나는 특별하다고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제력입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타인의 상냥함이나 친절을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들거나 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상냥하게 나한테 요청을 하면은 거부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좀 거절했다 좀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쓱 소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마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돈을 썼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6가지의 실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쓰고 후회를 하죠. 자,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반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예산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심리적 회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됩니다. 저축 그냥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아끼는 거죠. 저축을 50%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머지 50%는 쓰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심플하게 바꿔보면 됩니다. 나는 50% 먼저 뚝 떼가지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쓰겠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어떻게든 아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항목을 지정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한 아끼는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500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 소비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든 아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이 저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짜를 멀리 하시면 돼요. 공짜라는 거를 좋아하는 순간 보통은 내가 더 큰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무언가 공짜라는 게 있다면 조금 좀 멀리 하시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라리 내가 소비가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불을 뒤로 미루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즉각적인 지불을 해버리면 됩니다. 현금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소비가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쓰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현금을 아예 안 받아주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들을 위해서 체크카드 정도 체크카드도 뭐 한 30만 원 많아봐야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체크카드는 쓰고 그리고 현금을 위주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카드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상대성 업색 있죠. 결혼식 뭐 아니면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돈을 막 턱턱 쓰는 그런 거를 없애려면은 가능하면 그런 큰 돈 자체를 안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면 돼. 결혼식을 안 하면 잔돈을 안 쓰게 돼 있어. 근데 결혼식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걸 꼭 해야 되나? 과연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을 꼭 해야 되냐? 우리가 꼭 드레스를 꼭 이만큼 비싼 걸 빌려야 되는가?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잔돈은 푼돈이야 라고 하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잔돈뿐만 아니라 이 큰 돈도 어떻게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사야 된다면은 조금 싼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선택하면 뭐 인생이 망하는지 대부분 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내 인생과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 한때 지나가는 이 어떤 감정이나 그 느낌 때문에 몇만 원에서 몇십, 몇백만 원까지 쓰기도 하죠.
하죠.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는 꼭 의식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없애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좀 세뇌를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믿고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남들이 나를 별거 없는 존재로 인정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척을 하죠. 특별한 척을 하지 마시고 이런 돈 잘 모으셔가지고 실제로 특별한 존재가 되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좀 꼬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제력입니다. 이 친절한 모습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거나 조심하면 좋겠죠. 물론 친절한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보통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무언가를 상냥하게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의식적으로 좀 멀리하면서 최대한 나의 어떤 자산이나 나의 소비를 좀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신줄 놓는 6가지를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나는 과연 정신줄을 몇 번이나 놓는지 아마 하루에 여러 번 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정신줄을 한번 꽉 잡으셔가지고 내 소비부터 통제하시고 돈 잘 모으셔가지고 진짜 내가 특별해지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돈을 잘 소중하게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줄 놓고 돈 쓴 일이 있다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